우리가 해냈다고요. 난민들의 협조로 초소형 억제기를 여기까지 가져왔다고요. 이제 핵사부사가 주행을 시작하면 구로 안쪽의 위상 변곡률도 낮아질 거예요. A급을 불러내서 자이언트 실드를 파괴하려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겠죠. 남은 건 이제 그놈 하나뿐이에요. 칼바크 턱스. 그놈을 잡지 않는 한 이곳의 일은 끝나지 않을 테지. 특경대 애들한테 이미 지시를 내려놨어요. 구로를 이잡듯이 뒤져서 놈을 찾아내라고 말이죠. 아, 그건 그렇고 말인데요. 김슈현 씨가 아저씨를 찾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봐요. 나한테도 들려달랬더니만 제이 아저씨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겠대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김슈현 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보세요. 재미있는 거면 나중에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잘 오셨어요, 손님. 두전이 작전을 멋지게 성공시키셨다죠?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군. 근데 왜 날 찾은 거지? 정보를 드리려고요. 칼바크턱스의 정체에 관한 정보를요. 어디서 그 정보를 입수한 거지? 유정 씨의 등급으로도 열람을 할 수 없는 정보일 텐데. 그야 그렇겠죠. 그분의 보안 등급으로는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저도 정규 루트로는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니온의 중앙 컴퓨터를 슬쩍 해킹해봤죠. 그런 짓을 했으니 유니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각오하고 있어요. 목숨을 구해주신 요원님을 위해 그 정도 각오는 해야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칼바크 턱스는 차원 전쟁 시절에 유니온에서 일하던 젊은 과학자였다고 해요. 과학자였다고? 그 몰골을 하고 다니는 녀석이?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연구 분야는 차원문과 위상력에 관한 것이었는데 인공적으로 차원문을 생성하는 실험을 하려고 했지만 유니온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더군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처사야. 차원문을 없어도 모자랄 판국에 늘리는 실험을 하려고 하다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칼바크는 결국 무단으로 차원문 생성 실험을 강행하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실험 결과는 실패였어요. 다만 한 가지, 칼바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그 실험으로 인해 칼바크가 어떤 존재와 접촉하고 만 거죠. 애쉬와 더스트라는 존재와 말이에요. 그 녀석들 말이군. 칼바크와 접촉한 애쉬와 더스트는 칼바크의 육체 일부를 차원종으로 바꿔버렸다고 해요. 차원종의 힘을 갖게 된 칼바크는 수많은 클로저들을 살해한 뒤 간신히 붙잡혔고요. 붙잡힌 이후 칼바크는 줄곧 유니온의 연구소에 갇혀서 이런저런 실험을 받았어요. 그는 그렇게 얼마 동안 실험체 신세로 지내다가 3년 전에 연구소에서 탈주했어요. 그리고 연구소와 가까운 한 쇼핑몰에 몸을 숨겼는데 거기가 바로 시간의 광장이었죠. 그럼 3년 전에 그곳에서 있었던 차원장 출현도 칼바크와 연관이 있는 거겠군. 맞아요. 칼바크 턱스가 차원문 생성 실험을 한 결과로 그렇게 된 거죠. 이후 결국 칼바크는 유니온이 파견한 암살팀에 의해 암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강남과 구로의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군요. 유니언의 안부를 들여다본 것 같군. 또 한 번 말이야. 그렇죠? 이걸로 빚은 갚아드린 셈 쳐주세요. 어라? 뭔가가 이상해요, 손님. 안정화되던 위상 변곡률이 한 지점에서만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단시간에 급속도로 변곡률이 폭등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하지만 칼바크는 항상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벌여왔어. 아무래도 얼빵한 경정구와 유정 씨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군.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한번 송은희 씨와 김유정 씨를 만나보세요. 큰일이에요, 제이 아저씨. 지금 위상 변곡률이... 이미 알고 있어. 위상 변곡률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벌써 알고 계시네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구로 전체에 말이지.
정확히는 구로 전체의 변곡률이 폭등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지점에서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천루 옥상이에요. 아저씨가 칼바크턱스를 한번 쓰러뜨리신 그곳 말이에요. 놈이 다시 그곳의 모습을 드러낸 건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관측 장비를 그쪽으로 향하게 했으니 곧 알 수 있겠죠. 일단 유정 씨를 찾아가 보세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마천루 옥상 주변을 포위하라고 할 테니까요. 제이 씨, 상황은 송은이 경정님께 들으셨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막 관측 장비 비올더가 마철로 옥상을 관측한 결과가 나온 참이에요. 마철로 옥상에서 칼바크 턱스의 모습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위상 변곡률 폭등에 따라 그의 주위에 소수의 차원종들이 출현한 것도 확인됐고요. 놈에게 남겨진 카드가 아직 있었나 보군. 대체 무슨 카드를 썼기에 위상 변곡률을 폭등시킨 거지? 짐작조차 안 되네요. 아무튼 그자가 무엇을 꾸미든 간에 우리가 그를 막지 않으면 안 돼요. 칼바크 턱스가 어떤 방법으로 위상 변곡률을 폭등시켰는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건 이 이상의 변곡률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임무가 그의 체포라는 것이죠. 지금 즉시 마철로 옥상으로 향해 주세요. 칼바크를 쓰러뜨리고 위상 변곡률의 폭등을 막는 거예요. 서둘러 주세요. 왔군.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역시 너였군. 이번에는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지? 복음을 원한다면 들려주지. 자네도 내 가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지. 차원문을 생성하는 그 가방 말인가? 물론 잘 알지. 네가 그걸 만들어서 뿌린 덕분에 아주 고생을 했으니까. 잘 아는군. 하지만 그 가방은 실패작이었어. 주인님의 명으로 대량 생산을 하긴 했지만 본래 내가 만들고자 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 그 가방이 생성할 수 있는 차원문으로는 외부 차원에서 내부 차원으로, 즉 차원종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밖에 이동할 수 없었어. 내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진짜 창조하려 했던 건 인류의 차원에서 차원종의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문이었지. 그 문을 통해 차원종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었다. 뭐? 외부 차원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런 짓을 했다가 네 몸은... 순수한 인간이라면 차원종 차원에 들어선 순간 차원 압력으로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나는 달라. 내 몸의 일부는 이미 차원종으로 변화해 있으니까. 그런 내가 차원종의 세계에 도달하면 부서지는 건 내 안의 인간뿐이다. 그리고 내 안의 인간 찌꺼기가 파괴되면 나는 보다 강력한 존재로 진화하게 되겠지. 구로의 차원문을 열고자 했던 건 그 때문이었지. 눈뜨지 못한 자네들은 단순히 강력한 차원종을 출현시키는 게 내 목적이라고 착각했겠지만 말이야. 나는 다만 강력한 차원종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문이 필요했을 뿐이네. 그 정도 규모의 차원문이 아니면 내가 통과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A급 차원종을 구로에 출현시키는 건 어디까지나 통과점에 지나지 않았다는 건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도 A급의 위험성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유니온도 바보는 아니야. 강력한 차원종이 신서울 시내로 진입하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겠지. 그렇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이곳 구로뿐이다. 어차피 유니온이 그리고 신서울이 버린 땅이다. 이런 곳 주면 파괴된다 한들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닌가? 정정할 게 두 가지 있군. 첫째, 유니온은 그 정도로 바보야. 그리고 둘째, 구로는 버려진 땅이 아니야. 아직 이곳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 가련한 인간들 말이군.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희생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네가 희생되는 것도 그 불가피한 희생에 포함되겠지. 이 이상 나를 방해하게 하지 않겠다. 각오해라, 검은 양이여. 다녀오셨군요. 칼바크와 제이 씨가 나눈 대화는 우리 쪽에서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이 씨가 다녀오시는 동안 비홀더를 비롯한 관측 장비를 이용해서 주변의 위상력 파장을 확인해봤고요. 그런 다음에야 겨우 알게 됐어요. 칼바크가 어떻게 자기 주변의 위상 변곡률을 상승시켰는지를 말이에요. 칼바크 턱스도 구로의 공기도 모두 심상치 않게 느껴지고 있어. 아련한 사실이 있다면 내게도 가르쳐줘, 유정씨.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지? 기억나세요? 구로의 위상 변곡률이 불안정해진 원인이 차원 전쟁 때 처치된 초대형 차원종 때문이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초대형 차원종은 소멸되는 것과 함께 내부에 응축하고 있던 위상력을 모조리 방출했죠. 그리고 그 힘은 아직도 구로의 잔류에 있어요. 칼바크는 지금 그 잔류 위상력을 모조리 흡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차원종의 잔류 위상력을 흡수하고 있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위상력 특성을 이용해서 구로 일대의 잔류 위상력을 전기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기화된 위상력을 자기 몸 안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피뢰침처럼 말이죠. 과연 그런 방법으로 위상력을 흡수해서 자신의 위상력을 증폭시키겠다는 건가? 하지만 이건 자살 행위야. 맞아요. 그의 목적은 외부 차원의 차원 압력을 받아서 인간의 부분을 제거하고 자신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차원종의 위상력은 인간의 위상력과는 성질이 달라요. 인간이 그걸 흡수한다면 분명 외부 차원에 진입했을 때와 비등한 차원 압력을 받겠죠. 몸의 일부가 차원종으로 변해버린 칼바크 턱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강화에 불과해요. 구로 전역에 퍼져있는 위상력을 칼바크가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어요. 저대로 가다가는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몸이 폭발해버리고 말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압축되어 있던 위상력이 한꺼번에 방출되는 충격으로 인해 충격파가 구로 일대를 덮치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나 난민은 물론이고 구로 전체가 증발해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나와 유정씨가 그걸 막을 거니까. 그렇지, 유정씨? 물론이에요. 함께 칼바크 턱스를 막아요, 제이씨. 마철로 옥상 주변의 위상 변곡률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일시적으로 퇴각했던 칼바크가 다시 돌아와서 잔류 위상력을 흡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서 그를 막아야 해요. 우리가 나설 차례군. 어떻게 하면 될까? 가서 놈을 때려 눕히면 되는 건가? 아니요. 칼바크는 이미 막대한 잔류 위상력을 흡수한 상태예요. 무턱대고 공격해서 충격을 주면 오히려 폭발이 촉진될 수 있어요. 전공법으로는 지금의 그를 제압하기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선은 칼바크 턱스에게 최종 병기인 위상 반전탄을 발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상 반전탄은 폭발과 동시에 폭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사물을 강제로 외부 차원에 도약시키죠. 이걸 사용하면 폭발 직전의 칼바크를 안전하게 구로에서 제거할 수 있어요. 물론 위상 반전탄의 후폭풍이 구로에 피해를 입히겠지만 칼바크가 폭발을 벌이는 것보다는 피해의 규모가 적을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은 작전이군. 하지만 좋지도 않아. 칼바크 턱스라는 희생자가 생기는 작전이니까. 물론 그 녀석은 흉악한 테러리스트이고 차원정의 편을 든 인류의 반역자야.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지. 그렇다면 지금 유정씨가 말한 작전은 최선이 아니야. 인간의 희생자가 나오는 작전이니 말이지. 제이씨라면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역시 두 번째 방법을 써야겠네요. 위상 반전탄을 칼바크 턱스가 아닌 구로 상공 100m 지점에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칼바크에게로 모여들던 잔류 위상력의 흐름이 잠시 동안 위상 반전탄의 폭심지 쪽으로 역류하게 돼요. 물론 폭발의 위험성도 줄어들겠죠. 그 사이에 제이씨가 그를 쓰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말렉의 구속구를 분석해서 만든 이 위상력 억제 수갑을 그에게 채우는 거죠. 정말 서늘한 요원이 빠르긴 빠르더군요. 부탁한 지 몇 분 만에 이걸 본부에서 공수해오다니 말이에요. 유정씨,
내가 칼바크를 구하겠다고 할 줄 예상했었나? 그래서 미리 이런 걸 준비해둔 거야? 그야 물론 알았죠. 저는 제이 씨의 관리 요원이잖아요. 역시 유정 씨는 좋은 여자야. 고마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그런 말은 됐으니까 얼른 출동이나 하세요. 이제 그로와 칼바크 턱스를 구할 수 있는 건 제이 씨뿐이에요. 제이 씨를 믿을게요. 자, 그럼 서두르세요. 마철로 옥상에서 칼바크 턱스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힘의 흐름이 바뀌었다. 돌아와라. 내게는 더 큰 힘이, 더 위대한 권능이 필요하단 말이다. 자네들의 짓인가, 검은 양? 어서 힘의 흐름을 돌려놓아라. 나의 진화를 방해하지 말란 말이다. 거기까지야, 칼바크 턱스. 그 이상의 힘을 받아들이면 네 몸은 폭발하고 말 거야. 그리고 그 충격으로 구로 일대에도 피해가 가게 되겠지. 재앙이 두려운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땅을 떠나라. 농담하나? 전쟁 때였다면 이 정도는 재앙 축에도 못 들었을 거야. 그리고 일단 우리의 임무는 널 체포하는 거라고. 그 임무를 완수 안 하면 우리 관리 요원님이 또 잔소리를 해댈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널 체포해야겠어. 뭐? 나를 체포하겠다고? 농담은 집어치워라. 이제 나에게 남은 길은 둘뿐이다. 진화에 성공해서 누구도 범접치 못할 존재가 되든가, 아니면 힘에 짓눌려서 자멸하든가. 어느 쪽이든 인간 칼바크 턱스의 생은 이 자리에서 종언을 고하게 되겠지. 칼바크 턱스, 네 가장 큰 실수는 주인을 잘못 택한 거야. 아마도 내 놈의 주인은 네가 재나 먼지가 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내가 여기서 네 놈을 산채로 잡아갈 거니까. 재밌구나. 할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거라. 와라, 검은 양이여. 이것이 인간 칼바크 턱스의 마지막 복음이다. 특경대 대원들이 칼바크 턱스의 신병을 확보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이 씨. 나보다는 애들이 더 수고했지. 그리고 유정 씨랑 송은이 경정도 수고했고. 물론 난민들도 빼놓으면 안 될 거야. 애들도 제이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칼바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방금 전에 수송기로 유니온 본부에 압송되어 간 참이에요. 일단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겠죠. 유니언 본부라. 잘한 일인지 모르겠군. 제이 씨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찌됐든 이걸로 칼바크 턱스 체포 작전은 완료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로 지역의 복구를 위해 새로운 클로저 요원들과 특경대 대원들이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난민들도 복구 작업에 동참하게 됐어요. 구로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일 잘할 테니까요. 복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들도 구로에서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봤자 임시 방편이지. 복구가 끝나면 그들은 구로에서 결국 쫓겨날 거야. 끝나면 그러겠죠. 하지만 복구는 아주 오래 걸릴 예정이에요.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급료도 지급이 될 테니까 그들도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겠죠.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적어도 비극적인 결말은 아니군. 그래요. 이 정도로 만족하자고요.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고 계세요.